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뭔가 생각이 좀 떠올라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 뭐, 무슨 과에, 쥐과에 속하는 동물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치타, 삭, 호랑이 이런 것들이 다 고양이 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 고양이 과에 속하는 동물들이 다 고양이하고 같은 습성?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고양이 과에 속한다고 해서 걔네가 같이 몰려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걔네의 속성이 똑같거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치타를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 아무튼 근데 이것처럼 이 학원 업도요. 그 집에서 하는 공부방, 그 다음에 교습소, 그러니까 좀 크지 않은 곳에서 혼자 가르치는 걸 교습소라고 하거든요. 교습소, 그리고 학원. 학원은 선생을 뽑아서 가르칠 수가 있죠. 그리고 장소도 좀 더 넓어야 되고 이게 학원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양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치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아무리 망했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다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공부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싶으면 공부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부방 형태로 계속하는 거지. 그 공부방의 형태로 계속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방을 해서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게 공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돈도 벌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서 똑같이 하는 거야. 공부방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부방 형태가 맞기 때문이지. 만약에 선생님이 교습소를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습소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교습소 형태를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습소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물론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방에서 성공을 한 선생님들은 뭔가 좀 조근조근 말하고, 그러니까 공부방에서 막 뭐 큰 교실에서 강의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냥 조근조근 하면서 애들을 1대1 관리를 잘 하면서 뭐 강의력 가르치는 조근조근 가르치는 이런 것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공부방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뭔가 인자하고 1대1로 조근조근 잘 가르치고 애들한테 싹싹하고 중고등이 있기보다는 초등이 많이 있고 요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방으로 하신 분이라면 공부방을 그 형태로 계속 공부방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교습소 하는 선생님들이 교습소를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강의력이 정말 좋은 거예요. 교습소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 강의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 중에 의외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그런 교습소 선생님들 중에, 교습소 이제 원장님이죠, 소장님이죠, 이런 사람 중에
본인이 사람을 뽑고, 그래서 본인이 뽑은 사람과 이제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교습소로 성공한 선생님들은 본인이 모든 강의를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교습소 하다가 이제 교습소가 잘 돼가지고 이제 학원을 차리잖아요. 학원을 차리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이 선생님은 교습소 혼자 강의를 다 전 학년을 혼자 강의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성공을 했다 싶으니까 이제 학원으로 가는데, 학원으로 가면 애들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을 뽑아, 이렇게. 자기 밑으로 이제 올 선생을 뽑는데, 중요한 건 그 선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의 눈에 차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맨날 잔소리 같은 걸 하죠. 그걸 못 참아내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강의를 못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잔소리 비슷한 걸 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없어. 기분도 나쁘고, 이거는 성장할 틈을 안 줘. 이렇게 좀 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자기가 완벽하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외로 정말 교습소로 성공한 선생님들 중에 학원 차려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습소로 만약에 성공을 했다 싶으면 그 교습소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습소에서도 그 보조 선생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강의만 하고 나머지 보조 선생들로 하여금 애들 뒤치다거리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모든 잡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냥 강의만 하는 거. 뭐 이런 형태로 교습소의 형태를 유지를 하자. 그 학원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뭐 학원이 더 잘났고 교습소가 못났고 교습소가 더 잘났고 뭐 공부방이 더 못났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는 고양이과의 동물들처럼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학원인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학원인들이 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오히려 학원의 선생으로 있으면서 두각을 못 나타내는 그런 선생님들이 나가서 본인의 학원을 차려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빼고 다 잘하는 거야. 영업력도 있고, 뭐 사람을 보는 눈도 있고, 사람을 키우는 재주가 있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의외로 큰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 사이에 그 선생님들 중에 one of them인, 그것도 눈에 띄지도 않고 그냥 원장은 그 사람이 우리 학원에서 일하는가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나가가지고 본인의 학원을 차려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빼고는 다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르치지는 않고 그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지. 본인도 학원에서 이제 굴렀으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눈이.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줄 줄도 알고 영업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것만 된다고 학원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에 열거했던
말했다시피 이 뭐 공부방, 그 다음에 교습소, 학원, 여기에서 이 분야에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걸 유지를 해라.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 만약에 가르치는 것만 빼고 다 잘하는 그 학원 원장이 너무 힘들어서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방을 차린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그런 형태의 학원이 있다니까. 학원의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력이 있어가지고 교습소를 했는데 잘했어. 근데 나는 다른 선생이 강의하는 걸 보면 내 눈에 차질 않아가지고 내 학생을 못 맡기겠어.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교습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하면 돼.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누구냐면 현승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학원을 해가지고 엄청 크게 성공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기독교 관련 무슨 이런 그런 유튜브도 하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이제 강의력이 있나 봐. 나는 그분 걸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강의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아니면 10년보다 조금 더 전인데 자기가 강의하는 걸 다 찍었어. 비디오로 다 찍었어. 그러니까 이 선생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강의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선생이 모의고사 고1, 고2, 고3 모의고사만 찍었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만 상대로 이걸 한 거야. 그리고 이걸 찍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밑에는 다 관리자야. 선생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불리지만 관리해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나 뽑아도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관리자. 그 관리자들이 뭐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선생님은 수업료를 15만 원을 받았어. 고등학생들한테. 그리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이제 그 당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라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이제 그 학원에 오면 그 밑에 보조 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얘가 그동안 공부를 했나 해서 체크를 해주는 거야. 뭐 단어를 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장 해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체크만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당했는데 얘가 빠꾸를 당했어. 부족하다. 그러면서 얘가 오전에 와서 이거를 체크를 받았는데 빠꾸를 당했어. 이거 부족하다. 그럼 저녁 때 다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녁 때 다시 왔는데도 안 되거나 아니면 얘가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그럼 그냥 잘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참 획기적이었던 게 강의료, 뭐 학원비 그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받았다는 거. 이게 정말 적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인터넷 베이스이지만. 그래서 거의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모든 아이들이 그 학원을 다 들었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덩치는 컸지만 교습소처럼 한 거죠. 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그 밑에는 관리하는 선생님만 두고 이런 거. 근데 확실히는 몰라요. 제가 느낌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력이 완전히 뛰어난데 밑에 강사가 있는 꼴을 못 봐. 너무 완벽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강사를 뽑을 때마다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은 차라리 이런 스타일로 제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든가 절대로 여러 선생을 뽑아서 이렇게 하지는
하지 않는 게 돈 버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부방 해서 돈 벌면은, 그 교습소하고, 교습소에서 잘 되면 학원하고, 뭐 이렇게 이게 진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거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새나 이런 게 같은 것 같지만 이건 엄연히 다르고, 그렇다고 뭐가 잘났다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뭐가 잘났다 뭐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지. 고양이하고 뭐 치타하고 호랑이가 있다고 쳐. 뭐 고양이가 제일 못하다라고 또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 페르시안 고양이 뭐 이런 거는 엄청난 가격이잖아. 막 몇 천만 원대 뭐 가격, 뭐 엄청나게 고급 뭐 이런 고양이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고양이가 치타나 호랑이보다 못하다고, 응?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고, 치타가 뭐 또 고양이보다 더 낫고 뭐 호랑이보다 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걔네는 다 다른 애들인 거야. 다른 동물들인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고양이과 동물들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 공부방과 교습소와 학원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 교육 사업이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예, 확실히 다르다. 요런 예,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